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큰 하락이 남았다는 전문가들 의견과 함께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선물 트레이딩만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상황을 잘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선물 시장을 이해한다면 지금의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브리핑 해드릴 거니까요. 집중하세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중요한 지지선이죠. 42,000달러 부근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로그 차트가 아닌 일반 차트로 봤을 때 장기 추세선에 걸려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장기적인 상승 추세선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 둘째, 현재의 지지선을 많은 트레이더들은 최후의 보루로 보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트레이더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다른 요소가 있는데요. 전 세계의 트레이더들이 장기 추세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200일 이평선과 500일 이평선이 현재 데드크로스를 형성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데드크로스가 앞으로 있을 긴 하락장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는 트레이더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은 맞습니다. 그렇기에 하얀색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이 발생한다면 장기 추세선과 200일, 50일 추세선을 보고 판단하는 많은 이들이 패닉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 좋은 시점은 맞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최근 하락의 결과로 공포 탐욕 지수가 20대까지 떨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레버리지 비율은 역사상 최고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로 재미를 본 이들이 여전히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인데요. 시장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청산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들의 미결제 약정을 보시면요. 12월에 상당히 조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월과 9월 말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레버리지가 대부분 숏 포지션이라면 숏 스퀴즈를 일으키면서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펀딩비를 보면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펀딩비를 통해 선물 시장에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펀딩비가 플러스인 상태는 롱 포지션에 베팅하는 이들이 많고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는 숏 포지션에 베팅을 하는 이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7월에는 한동안 숏 포지션이 대세였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비율이 대등한 상태에서 레버리지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양 방향 모두로 청산을 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뜻이기에 현 시점에서 성급한 매매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위치에서 롱 포지션 청산을 위한 하락이 발생한다면 8월의 단기적인 조정이 바닥을 찍었던 37,500달러가 도달 가능한 위치로 볼 수 있습니다. 37,500달러는 머스크빔이 일어나기 직전의 가격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는 가격인데요. 테슬라가 매수한 가격 부근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지지선은 새로운 마지노선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37,000달러대까지 하락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시장은 투자자의 기대감만으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낙담해서는 안 돼요. 크립토 시장의 변동성은 큰 수익을 얻기 위해 당연히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시장에 먼저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큰 보상은 결국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들의 시장 참여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요. NFT와 디파이에 의해 크립토 시장의 펀더멘탈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펀딩비에 관해 크립토컨트 분석가 마르툰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펀딩비에 대한 단기적인 상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1월 10일부터 현재까지의 펀딩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르툰은 파생상품 시장에서 무언가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노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펀딩비가 양전하면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롱 포지션 레버리지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상황만은 아닌데요. 이렇게 하락이 일어날 때마다 롱 포지션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이 너무 낙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가격이 하락할 때 롱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세력의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롱 청산을 위해 더 크게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마르툰은 단기적으로 현재의 장세를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크립토컨트의 다른 분석가인 크립투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펀딩비를 분석했습니다. 현재 모든 거래소의 펀딩비를 봤을 때 서서히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펀딩비가 0 이하로 내려간다는 뜻은 롱보다 숏의 비중이 커져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예측하고 있는 숏 스퀴즈가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레버리지 비율도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이런 조건이 당장은 일어나기 이르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요. 하방에 베팅하는 이들을 죽이려고 급격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당장은 아닐 수 있다는 거네요. 보시고 계신 차트는 바이낸스 파생상품 시장의 펀딩비 차트입니다. 바이낸스의 펀딩비는 아직 숏스퀴즈 발생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다는데요. 펀딩비가 아직 플러스라는 것은 시장에 롱포지션 참여자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이낸스의 펀딩비도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서서히 마이너스 펀딩비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당장 반등이 힘들 수도 있다는 의견과 대비되는 내용인데요. 반등이 곧 일어난다는 걸까요? 뭐든 좋으니 빠르게 시장이 반등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떤 새끼가 제일 나다 새끼야. 오태식이 돌아왔구나.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야! 나 뒤지기 싫으면 고맙다. 데일리오들 기사입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이자 리얼비전의 CEO인 라울 팔이 빅2,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최근 약세장을 보이고 있지만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게 진행된다면 300% 이상 상승해서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이더리움은 1만 달러에 도달할 거라고 합니다. 10만 달러라니 말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근데 뭐 특별한 근거는 없고요.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라고 해서 큰 믿음은 안 가네요. 다음은 크립토 글로브 기사인데요. 금융 프로그램 진행자이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맥스 카이저는 비트코인이 연말에 22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근거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회복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POW, 즉 작업증명 채굴 방식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중요한데요. 최근에 해시레이트가 전고점을 뚫고 신고점을 달성했다는 기사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또 지속적으로 해시레이트가 유지될 만한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디크립트 기사인데요. 인텔이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써져 있는 그 인텔 비트코인 채굴용 보난자 마인칩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저전압 에너지 효율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아주 적은 전기의 사용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이 환경을 해친다는 이야기가 갈수록 쏙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네요. 장기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기사입니다. 어제 미국 은행협회 협회장 롬 니콜스가 미국 은행업계와 원스트리트 대출 기관은 암호화폐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기관들과 거물급 인사들이 비트코인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불타오르는 시장을 보고 싶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겁나게 해줄까?